구독자님, 혹시 요즘 따라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일이 자꾸만 꼬이고 돈은 벌어도 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1년에 딱 한 번 음력 10월 상달이 되면 집안 구석구석의 기운을 한 번에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님 집안에도 그 상달의 풍성하고 밝은 기운을 가득 채우는 실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구독자님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올 겁니다. 구독자님, 사실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계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이고 자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죠. 가족끼리 별것 아닌 일로 자주 다투게 되고 집에만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처지고 말이에요. 심지어 밖에서는 멀쩡하다가도 집 문만 열고 들어오면 피곤이 확 몰려오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그냥 요즘 운이 안 좋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독자님 집안 곳곳에 쌓인 탁한 기운, 막혀있는 흐름 때문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돈도 흐르지 않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현관에는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거실 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화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침실에는 안 쓰는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면요. 그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재물운이 제대로 돌 수 있을까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이 많지 않으셨나요? 집안이 항상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거나 중요한 일들이 자꾸 미뤄지고 꼬이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막힌 기운을 뚫어야 할 때입니다.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 집안에도 새로운 기운의 흐름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구독자님께 아주 특별한 풍수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달 풍수를 이용한 집안 기운 리셋 방법입니다. 구독자님, 상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달은 음력 10월을 뜻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달을 1년 중 가장 신성하고 으뜸되는 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핵곡식과 핵과일로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옛 조상들은 상달이 되면 집안 곳곳에 모셔진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께 정성껏 고사를 지냈어요. 이게 바로 상달고사인데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을 한 번에 점검하고 정화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이라는 생명체의 연말 건강검진 같은 거죠. 이 상달 풍수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창한 공사나 인테리어 변경 없이 청소와 정리, 작은 배치 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간단하지만 효과가 강력합니다. 현관,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 5곳만 제대로 정리해도 집 전체의 기운이 확 달라지거든요. 셋째,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시간 풍수이자 공간 풍수의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님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상달에 어떤 공간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각 공간마다 어떤 풍수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은 무엇인지까지요.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구독자님 집안에 풍요와 감사의 기운을 불러올 겁니다. 구독자님, 상달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음력 10월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풍수에서 상달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상달은 시간의 풍수예요. 1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운이 마무리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운을 준비하는 전환점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상달의 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이식이 있었고 부여에는 영고, 예에는 무천이라는 큰 제사가 모두 음력 10월에 열렸어요. 고려 시대에는 10월 보름에 팔관제를 열었고 조선 시대에는 종묘에서 맹동제를 지냈죠. 왜 하필 10월이었을까요? 그건 이 시기가 음양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음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음은 깊은 곳, 어두운 곳, 차가운 곳, 고요한 곳을 뜻하고 양은 밝은 곳, 따뜻한 곳, 높은 곳, 움직이는 곳을 의미하죠. 10월은 가을이 저물고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점점 줄어들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때 집안의 기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기가 과하게 쌓여서 집안이 어둡고 차갑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도 우울해지고 돈도 잘 안 들어오고 일도 꼬이게 되죠. 그래서 조상들은 상달에 집안 곳곳을 정화하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을 치렀던 겁니다. 특히 중요하게 본 게 바로 집안의 가신들이었어요. 성주신은 집의 기둥과 대들보를 맡은 신으로 집 전체의 안정과 가장의 수명을 담당했고요. 터주신은 집이 서 있는 땅의 기운을, 조왕신은 부엌의 불과 음식의 기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삼신은 출산과 자손의 번창을 책임졌죠. 이 네 가지 신에게 정성껏 제를 올리는 것이 바로 상달고사였고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의 모든 영역을 한 번에 점검하는 체계적인 풍수행위였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주신 거실과 집의 중심 공간, 터주신 현관과 마당, 집의 토대, 조왕신 부엌과 주방, 삼신 침실과 안방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달 풍수는 현관부터 거실, 부엌, 침실까지 집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하며 각 공간의 역할에 맞는 기운을 채워 넣는 지혜인 거예요.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 집안에도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좋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첫째, 상달은 음력 10월로 1년 중 집안의 기운을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달이다. 둘째, 상달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밝은 기운을 채워야 한다. 셋째, 조상들은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삼신에게 고사를 지내며 현관, 거실, 부엌, 침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상달의 집안을 어떻게 정리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는 모르십니다. 어떤 공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각 공간마다 어떤 원리로 기운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말이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상달 풍수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공간이 가진 고유한 기운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운이 제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메모 준비하시고 구독자님 집안의 기운을 확 바꾸는 진짜 실천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구독자님 집안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상달 풍수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그 이유는 상달이 가진 특별한 기운 때문입니다. 구독자님,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새싹고, 여름에는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죠. 그럼 그 열매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상달, 음력 10월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땅으로 돌아가는 시기예요. 1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풍수에서는 이걸 토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토는 뭘까요? 바로 땅의 기운, 중심의 기운, 모으고 저장하는 기운이에요. 봄의 생생한 기운도, 여름의 뜨거운 기운도, 가을의 결실도 모두 땅으로 모여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은 모으는 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운들을 상달에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자님 집을 한번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관은 입과 코예요. 공기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죠. 거실은 심장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온기가 도는 중심이에요. 부엌은 위장이에요. 음식을 만들고 영양을 공급하는 곳이죠. 침실은 폐입니다. 쉬고 숨 쉬고 회복하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은 배설기관이고요. 나쁜 것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입으로 나쁜 공기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없겠죠. 위장도 소화를 못하고 폐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됩니다. 몸 전체가 아파지는 거예요.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막히고 어지럽다면 거실로 좋은 기운이 못 들어와요. 거실이 어둡고 답답하면 부엌의 재물 기운도 약해지죠. 부엌이 지저분하면 침실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결국 집 전체의 기운이 막히고 사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달 풍수는 이렇게 막힌 통로를 하나씩 열어주는 작업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제사와 고사로 했지만 지금은 청소와 정리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각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그에 맞게 정리하는 겁니다. 현관은 거실은 따뜻하게, 부엌은 깨끗하게, 침실은 고요하게, 화장실은 막히지 않게 말이죠. 결국 상달 풍수는 집이라는 하나의 몸이 1년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청소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소는 더러운 걸 닦는 거지만 상달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 집안에도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좋은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상달 풍수를 어떻게 실천해야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독자님이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시작 시점을 정하세요. 상달은 음력 10월이니까 양력으로는 보통 11월 초에서 12월 초 사이예요. 이 기간 중 구독자님이 편한 날, 주말이나 휴일을 하루 잡으세요. 하루 종일 할 필요 없어요. 오전 2시간에서 3시간만 집중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준비물을 챙기세요.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깨끗한 걸레, 청소 도구, 쓰레기 봉투, 그리고 버릴 물건을 담을 박스 몇 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작은 그릇이나 접시 하나를 준비하세요. 나중에 현관에 쌀이나 소금을 담아둘 거예요. 재물운을 상징하는 풍수 도구입니다. 셋째, 공간 순서를 정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흐르는 순서가 있거든요. 현관,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 순서로 정리하세요. 왜 이 순서일까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니까
가장 먼저 열어줘야 하고, 거실은 집의 중심이니까 그 다음이고, 부엌은 재물을 만드는 곳이니까 세 번째, 침실은 휴식 공간이니까 네 번째, 화장실은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곳이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넷째, 각 공간마다 버리기부터 하세요. 정리의 시작은 청소가 아니라 버리기예요. 현관에 있는 신지 않는 신발, 거실에 있는 안 쓰는 물건, 부엌에 있는 상한 음식, 침실에 있는 오래된 옷, 화장실에 있는 다 쓴 용 먼저 버리세요.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째, 구석구석 닦고 환기하세요. 버린 다음에는 걸레로 구석구석 닦으세요. 특히 먼지가 쌓이는 구석, 창틀, 문틀, 선반 위, 가구 뒤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해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세요.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들어와야 기운도 함께 바뀝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한 시청자분은 몇 달 전 사업이 계속 막히고 계약이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달이 되어서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이 순서대로 하루 동안 깨끗하게 정리를 했대요. 특히 현관에 쌓여있던 택배 박스와 안 신는 신발을 싹 버리고 작은 유리 그릇에 깨끗한 쌀을 담아서 현관 한쪽에 조용히 두었답니다. 신기하게 그 다음 주부터 미뤄지던 계약이 하나둘 성사되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현관이 막히면 기운이 들어올 입구가 없는 거예요. 현관을 깨끗하게 열어놓으니까 그 공간을 통해 재물운과 사업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분은 가정 내 분위기가 자주 무겁고 가족끼리 자주 다투는 상황이었대요. 상달의 거실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어요. 소파 뒤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커튼을 세탁하고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꾸고 거실 한쪽에 작은 화분을 두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아이가 잘 웃고 남편도 퇴근하면 거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대요.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풍수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이에요. 거실에 음기가 강하면 가족 모두가 우울하고 무거워지는데 거실에 밝은 기운을 채워주니까 가족의 기운도 함께 밝아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이야기예요. 가게 매출이 점점 줄어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상달의 가게 입구와 카운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메뉴판을 새로 교체하고 주방 싱크대의 물때를 완전히 제거했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눈에 띄지 않게 두셨대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가게가 확다고 이야기하고 배달앱 리뷰와 재방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게는 집보다 더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의 기운을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손님의 발길도 다시 돌아오고 재물운도 다시 흐른 거예요.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 상달 풍수는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독자님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분명히 효과가 있는 조상들의 지혜예요.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에 복 받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구독자님 집안에도 이런 변화를 불러올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상달 풍수를 각 공간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터주신이 지키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집안을 잘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발장을 정리하세요. 안 신는 신발,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고 신는 신발만 깔끗하게 정리해 두세요. 신발장 문은 꼭 닫아두는 게 좋아요. 신발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기운이 흩어지거든요. 현관 바닥도 깨끗하게 닦으세요. 먼지와 흙이 쌓여 있으면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현관 매트는 자주 털고 상달 기간에는 한 번 세탁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현관 조명은 항상 밝게 유지하세요. 어두우면 음기가 쌓이고 밝으면 양기가 돌아요. 가능하면 백색 LED로 바꾸시고 전구가 나갔으면 바로바로 교체하세요.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위치를 확인하세요.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이면 들어오는 기운을 다시 밖으로 반사시켜요. 거울은 옆쪽 벽에 두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이자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에요. 성주신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밝고 따뜻해야 가족 모두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먼저 거실 구석에 쌓인 물건들을 치우세요. 특히 소파 뒤, TV 뒤, 커튼 뒤에 먼지와 물건이 쌓여 있으면 음기가 고이거든요. 구석은 비워두거나 작은 화분 정도만 두는 게 좋아요. 화분은 생기를 주는 풍수 아이템이에요.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 예를 들면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 같은 게 좋습니다. 가시가 있거나 잎이 뾰족한 식물은 피하세요. 그리고 시든 꽃이나 조화, 드라이 플라워는 절대 두지 마세요. 생명력이 없는 식물은 오히려 음기를 불러들여요. 거실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바꾸면 좋아요. 차가운 백색보다는 따뜻한 주황빛 조명이 가족의 화목을 도와줍니다. 커튼도 가능하면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너무 어두운 색은 거실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거든요. 상달 기간에 커튼을 세탁하거나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환기도 자주 시키세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해요. 세 번째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불과 물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조왕신이 지키는 곳이죠.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 싱크대와 냉장고는 물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가능한 한 떨어뜨려 두세요. 붙어 있으면 물과 불이 부딪혀서 재물운에 좋지 않아요. 만약 구조상 가까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작은 화분이나 나무 도마를 두세요. 나무는 물과 불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싱크대는 항상 비워두세요.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도 정리하세요. 상한 음식, 유통기한 지난 반찬은 바로 버리고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재물운이 돌아요. 특히 상달에는 김장을 담그거나 겨울 음식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한번 깨끗하게 비우고 정리한 다음 새로운 음식을 채워 넣으세요. 이게 바로 먹을 복을 준비하는 상달의 지혜예요. 칼, 가위, 젓가락 같은 뾰족한 도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서랍이나 칼꽂이에 정리하세요. 뾰족한 게 보이면 기운이 날카로워져요. 네 번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공간이에요. 삼신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죠. 침실은 거실과 달리 너무 밝으면 안 좋아요. 은은한 조명과 차분한 분위기가 재물운과 건강운에 좋습니다. 침대 배치를 확인하세요. 침대 머리가 현관이나 화장실 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침대는 문과 대각선 위치에 두고 머리 뒤에는 단단한 벽이 있어야 해요. 침대 밑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막혀요. 침대 밑은 비워두거나 정말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침실에는 화분이나 어항을 두지 마세요. 수면 중에 산소를 빼앗기고 습기가 차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침실은 최대한 심플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도 상달에 한 번 세탁하거나
교체하세요. 1년 동안 쌓인 땀과 기운을 털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곳, 즉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풍수는 막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변기 뚜껑은 사용하지 않을 때 꼭 닫아두세요. 뚜껑을 열어두면 그 구멍으로 재물운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봐요. 세면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때, 곰팡이, 머리카락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상달 기간에는 락스나 베이킹소다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배수구도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재물도 흐르지 않아요. 화장실 문도 항상 닫아두세요. 문이 열려 있으면 화장실의 음기가 집 안전체로 퍼지거든요. 환기는 자주 해야 하지만 문은 닫고 환풍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달이라고 해서 거창한 제사나 고사를 지낼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떡과 술을 준비해서 가신에게 올렸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그 자체가 현대의 상달고사예요. 둘째, 상달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어질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달 풍수는 시작이에요. 이 깨끗한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공간을 점검하고 먼지를 털고 환기를 시키세요. 셋째, 너무 많은 장식이나 풍수 아이템을 한꺼번에 놓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현관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온갖 장식과 부적을 다 붙여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기운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상달 풍수의 핵심은 비우고 정리하는 것이에요. 화려한 장식보다 깨끗하고 단정한 공간이 훨씬 좋은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달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져요. 이때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는 것도 풍수의 일부예요. 봄이 오면 다시 한번 집 전체를 점검하세요.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털고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커튼과 이불을 세탁하세요. 봄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집도 함께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습기와 곰팡이를 조심하세요. 특히 화장실과 부엌은 일주일에 한 번은 구석구석 닦아줘야 해요. 습기가 차면 음기가 강해지거든요. 제습기를 틀거나 환풍기를 자주 돌려서 습기를 빼주세요. 가을이 오면 다시 상달을 준비하세요. 1년 동안 구독자님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달 풍수를 1년 내내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구독자님, 상달 풍수는 결국 마음과 공간이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공간을 정성스럽게 대하면 그 공간도 구독자님을 정성스럽게 대해줘요.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에 복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 집안 구석구석의 풍요와 평안의 기운이 가득 차오를 겁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상달 풍수를 한꺼번에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집 전체를 다 정리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상달은 음력 10월 한 달 전체예요. 이 기간 동안 천천히 공간별로 나눠서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현관, 둘째 주에는 거실, 셋째 주에는 부엌과 침실, 넷째 주에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요. 무리해서 하루에 다 하려다가
지치면 오히려 정성이 빠지고 기운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풍수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둘째, 버리기만 하고 채우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버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버리는 건 탁한 기운을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기운을 채워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현관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는 밝은 조명으로 양기를 채우고, 거실을 정리한 다음에는 화분으로 생기를 채우고, 부엌을 청소한 다음에는 신선한 음식으로 재물 기운을 채우는 거예요.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기운이 약해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래된 물건을 무조건 다 버리지는 마세요. 상달 풍수에서 버린다는 건 안 쓰는 것, 망가진 것, 한 기운이 쌓인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 조상의 유품,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물건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물건들은 깨끗하게 닦아서 정중하게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풍수의 일부예요. 다만 먼지가 쌓이거나 구석에 방치되지 않게 제자리를 만들어 정리해 주세요. 넷째, 상달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어지럽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어떤 분들은 상달에 열심히 정리하고 1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어질러놔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달 풍수는 시작이에요. 이 깨끗한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공간을 점검하고 먼지를 털고 환기를 시키세요. 작은 습관이 1년 내내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다섯째, 너무 많은 풍수 아이템이나 장식을 놓지 마세요. 구독자님 중에는 좋다는 것들을 다 해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현관에도 거울, 풍경, 수정, 부적을 다 붙이고 거실에도 화분, 그림, 조각상을 다 놓고 부엌에도 온갖 걸 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풍수의 핵심은 비움과 정리예요. 너무 많은 걸 놓으면 기운이 복잡해지고 흐름이 막혀요. 상달 풍수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두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상달 풍수를 하다 보면 구독자님은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은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안 도와줘? 이거 우리 집 운세를 위한 거야. 라고 다그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다툼이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려요. 풍수는 마음이 편안하고 화목한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구독자님 혼자라도 조용히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집이 왠지 달라졌네, 밝아졌네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일곱째, 청소와 정리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달 풍수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다 했으니까 복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풍수는 보조 도구예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기운이 잘 흐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구독자님의 마음가짐과 행동이에요. 집을 정리한 만큼 마음도 정리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진짜 복이 들어와요. 게으름을 피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불만만 하면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덟째, 상달의 힘을 과신하지 마세요. 상달 풍수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 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대화를 해야 해요. 상달 풍수는 그런 노력들이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기운의 정리예요. 풍수를 믿되 과신하지는 마세요. 현실적인 노력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달 풍수는 혼자만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상달에 고사를 지낸 이유는 뭘까요? 하늘과 땅, 조상과 가신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혼자만 복을 받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마음이었죠. 구독자님도 상달 풍수를 하시면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집 앞 계단을 청소하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그 마음이 다시 구독자님 집으로 돌아와서 더 큰 복을 불러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상달의 기운이 구독자님을 여기로 이끈 거예요.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구독자님 집안에 그리고 구독자님 마음속에 진짜 복을 불러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 상달은 음력 10월로 1년 중 집안의 기운을 리셋하고 새로운 복을 준비하는 가장 신성한 달이다. 둘째, 현관,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 5공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셋째, 상달 풍수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비우고 정리하고 채우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운은 구독자님의 마음가짐과 함께할 때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독자님, 오늘부터 상달 한 달 동안 집 한 곳씩만이라도 정리해 보세요. 첫 주에는 현관만, 둘째 주에는 거실만, 이렇게 천천히요. 그 한 걸음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상달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기운의 과학이에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는 걸요. 가족의 표정도 밝아지고 집에 들어오는 게 편안해지는 걸요. 그리고 신기하게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부담 없이 상달의 복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구독자님 집안에 정말로 상달의 풍성하고 따뜻한 기운을 불러올 겁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구독자님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달 이후에 꼭 해야 할 겨울 풍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님의 집안에 언제나 밝은 기운과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신성한 이 상달에 구독자님과 구독자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재물운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